ASP.NET Core를 사용해서 서버 측 기능, 즉 백엔드를 구현했고요. 앵귤러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측 기능, 즉 프론트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컬 호스트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웹 앱, 아이디어 앱이란 이름의 이제 데이터 입출력 기능을 구현하는 거, 이제 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사용이 되겠죠. 자, 이거는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웹 앱과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올려서 서비스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이제 웹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새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새 항목 추가 버튼 이제 추가 항목 버튼 눌러서 이제 웹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웹 플러스 모바일 쪽에 가서요. 자, 웹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앱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웹앱 이름은 아이디어 매니저 아이디어 매니저 없네요. 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지웠었나 보네요. 최근에.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아이디어 매니저란 이름으로 아이디어 매니저 닷 애저 웹사이트 넷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앱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아이디어 앱. 네, 이거는 있네요. 네. 누군가가 사용을 하네요. 그러면 아이디어 매니저라고 다시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아이디어 매니저로. 그 다음에 앱 서비스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앱에 필요한 자,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눌러서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앱 서비스 플랜을 만들고요. 위치는 대한민국에다가 사우스 코리아니까 코리아 사우스로 만들어 주고요. 가격은 필요한 가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저렴한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B1 베이직 또는 이제 요거 이제 무료 버전, 공유 버전. 일단은 이제 데모용은 이제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1 베이직을 선택을 하고요. 저는 밑에 있는 걸 해도 충분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OK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자, 핀2 대시보드 체크해서 자, 웹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웹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웹 앱은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리소스 그룹에 묶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웹 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만들어지는 시간은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 웹 앱에다가 어떤 소스를 이 이제 로컬에서 만들었던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이 소스를 게시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게시 메뉴, 퍼블리시 메뉴를 통해서 바로 이제 웹앱을 만들면서 게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애저 포탈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끊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로 관리하고요. 애저에다는 따로 이제 애저 포탈에서 어떤 이제 뭘 만든다? 웹앱을 만든다든가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웹앱 만들어지게 놔두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게시 원격에다가 올려서 로컬 DB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원격 DB에 올려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두 번째 서비스인 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애저 웹앱이 이제 실행이 됐네요. 예, 애저 웹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웹앱부터 퍼블리시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얘를 먼저 퍼블리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블리시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의 이제 퍼블리시 게시 프로파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통해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et publish 프로파일 버튼을 클릭해서요. 자, 아이디어 매니저 publish settings라는 이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으면요. 얘를 통해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로컬 웹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매니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메뉴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저는 어쨌든 분리를 시켜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프로필 가져오기
버튼을 선택하고요. 게시 메뉴를 통해서 프로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에다 제가 넣어놨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 매니저 publish settings 파일을 열기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매니저란 이름의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 시키고 마치 FTP로 업로드하는 것처럼 웹 게시 방식을 통해서 업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업로드가 되고요. 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새로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새 리소스 파일 하나 만들기 버튼 눌러서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SQL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아이디어 매니저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 매니저란 이름의 리소스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요. 자, 빈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가상의 SQL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New Server 버튼 눌러서 SQL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는 역시 아이디어 매니저.database.windows.net이라는 이름의 유니크한 도메인에서 사용될 수 있게 아이디어 매니저 database.windows.net으로 이 이름 만들어 주고요. 서버 이름과 일단은 이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패스워드는 엄청 복잡한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코리아 사우스, 대한민국 남부에다가 일단은 사우스 코리아 어디있죠? 코리아 사우스 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매니저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을 잠깐 보면요. 가격 저렴한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으로 가고요. 자, 베이직에서 얼마짜리인지 가격이 뜨는데요. 조금 늦게 뜨네요. 제 환경에서 좀 늦게 뜨는 것 같고요. 지금 강의 시점에서 게시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에러가 발생했었네요. 일단은 잠시만요. 다시 한번 에러 메시지 잠깐 볼까요? 노트? 노트.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가서 컴포넌트에 가서 요거 이제 ng 모델 요거는 이제 요걸로 노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모델 만들었죠. 자, 노트라는 것을 하나 여기다가 노트는 스트링으로 넣어놓고요. 기본값은 empty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다시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완료가 됐으면 다시 한번 게시를 하도록 할게요. 게시 메뉴를 선택하고 한번 게시 프로필 파일을 선택을 해놨으면 그냥 바로 게시 버튼 눌러서 게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무결해야지 이제 게시가 완료가 되니까요. 가끔 이제 이런 그 사소한 오류, 오류. 이제 좀 전에 기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더 이제 그 세세하게 보더라고요. 자, 이거 왜 안 뜰까요? 일단은 베이직으로 선택을 할게요. 가격이 좀 떴으면 좋겠는데 베이직으로 선택해 놓고요. SQL 라틴 또는 뭐 이제 코리아 완성형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핀투 대시보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이제 아이디어 매니저란 이름으로 웹 앱 만들고요. 아이디어 매니저란 이름으로 SQL 서버에 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빈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웹 앱은 자, 게시 프로필 파일을 통해서 게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잠깐 놔두고 자, 완료되는 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게시가 정상적으로 성공이 됐고요. 자, 성공이 되면 자, 웹브라우저 열리고 아이디어 매니저 azure websites.net이란 사이트가 뜰 거고요. 그러면 기본 모양이 뜨는데 아직은 DB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B 연동하는 쪽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뭐 이제 예외가 떨어지겠죠. 자, 메인 페이지는 떴고요.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아이디어는 실행하게 되면 자, 아이디어 관리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DB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 안 뜨네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관리자 부분이 얘가 실행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대시보드가 보면 웹앱 만들어졌고요. 이 웹앱에다 이미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에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경로는 아이디어 매니저 database windows.net이고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얘를 통해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문서 닫기를 잠깐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디어 매니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하나짜리인데요. 얘를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자, 게시 메뉴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요. 편집 버튼 눌러서 게시를 하는데요.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애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선택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권이 있는 아이디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구독권이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 매니저 azure website.net에다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구독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선택한 화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저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에다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서버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테스트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IP 어드레스를 방화벽에 추가할 거냐, 추가하겠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화벽에 추가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et server firewall에서 서버 방화벽 설정에서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저는 이제 제 고정 IP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를 추가를 하고요.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러면 방화벽에다가 제가 접속할 수 있게 현재 시점에 제 IP 어드레스가 접속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서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여기 목록이 보여지지 않죠?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테스트 연결하게 되면 테스트 연결이 성공된 거죠. 좀 전에 방화벽이 풀린 거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거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니까 이게 다시 한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 창에 가서 SQL 서버 2012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버전 12로 선택을 해놓고요. 다시 한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그 다음에 편집 버튼, 저장을 안 눌러놨기 때문에 편집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매니저 선택하고요. 게시 버튼 눌러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바로 게시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에 있는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이제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가 딱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직접 어디에다가 앱 세팅 스타 이제 앱 세팅 스타 제이슨 파일에다가 해줘도 되는데요. 이거는 역시 덮어쓰기 하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R키 누르고 노트패드 잠깐 열어놓고요. 서버가 어디에 있었어요? 서버는 요거였고요.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매니저. 유저 아이디는 제가 아이디어 매니저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pwd. 자, 그냥 패스워드 줄여서 하지 말고 패스워드는 시크릿 패스워드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강의용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긴 한데요. 혹시나 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게시가 완료가 되면 테이블 딱 만들어지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예, 이제 게시가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게시가 완료됐으면 자, 웹앱에 가서 자, 웹앱에서 여기를 바라볼 수 있게 뭐를 재설정하자? 앱 settings.json 파일을 덮어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 앱 settings.json 파일에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재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앱 settings.json 파일에다 직접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웹앱에서 여기서 재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JSON 파일이라든가 XML 파일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넣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로컬 DB로 바라보게 하고요. 실제 운영 DB에서는 어디에서 이제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웹앱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요. 애플리케이션 세팅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재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재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션 스트링 있잖아요.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커넥션 이제 ASP.NET 같은 경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그럼 얘가 덮어쓰게 되는 거고요.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앱 세팅스 파일은 여기서 이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은 커넥션 스트링에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잠깐 멈춰놓고 제가 여기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놓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넣어놨고요. 패스워드 정보까지 넣어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 누르면 현재 웹앱에서는 뭐를 바라본다?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재정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웹앱에 가서 웹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앱을 다시 실행시키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현재 아이디어 매니저.as 웹사이트.net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SQL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 관리자 들어가서요. 아직은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NET Core로 값을 하나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어딘가에 되어 있겠죠? 다른 데 갔다 와 볼까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게 읽어온다라는 거죠. F12번 눌러서 데이터가 JSON으로 제대로 읽어오는지 네트워크 탭에 가서 현재 경로를 홈에 갔다가 아이디어 딱 오면 이렇게 API/아이디어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선택해 보면 요청 본문에 보면 이렇게 JSON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앵귤러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죠. 예. 그 다음에 뭐 애저 갔다 오죠. 해서 아이디어 서비스 요청 본문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얘 오고 다시요. 홈에 갔다가 아이디어 그러면 마지막 거 선택하면 이렇게 현재 3개의 레코드가
제이슨으로 이제 가져와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입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커스텀 도메인을 입혀서 이제 사용자 정의 도메인을 입혀서 커스텀 도메인 입혀서 특정 도메인 땅 쳤을 때 여기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뭐야 이거는 뭐 서버에라고 발사했어요. 새로 고침 어쨌든 요거는 아까 거죠. 예, 요게 잘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전 거 닫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 했을 때 어쨌든 아이디어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너무나 간단한 거 그냥 그 최소한의 코드죠. 그 이제 테이블 컬럼이 딱 두 가지잖아요. 아이디하고 노트. 그래서 아이디하고 노트만 갖는 걸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 봤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로컬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실제 사용 가능한 도메인에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애저의 웹앱을 만들고요. 그 이제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소스는 ASP.NET Core 플러스 앵귤러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어 매니저 프로젝트를 웹앱에다가 게시를 했고요. 퍼블리시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SQL 데이터베이스에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등등을 만든 거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퍼블리시 게시 메뉴를 통해서 방화벽이 풀려져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해서 로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언제든지 이제 웹앱에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최근의 모든 이제 그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은 다 이 파스 기반 PAAS 즉 애저의 웹앱과 SQL 데이터베이스, 블럽 저장소, 뭐 샌드 그리드와 같은 메일 서비스 등등을 사용해서 이제 VM을 만들지 않고요. 다 파스 기반으로 PAAS 파스 기반으로 웹앱과 SQL 데이터베이스, 이제 블랍 저장소, 샌드 그리드, 메일 서비스 등을 사용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VM을 만든 이제 물론 이제 VM이 기준이긴 하지만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데 새로 만드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SQL 데이터베이스, 이제 애저 웹앱 그리고 이제 뭐 ASP.NET Core 또는 ASP.NET 그 다음에 이제 뭐 앵귤러 또는 jQuery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아이디어 관리자 2018은 구분을 한번 줘봤어요. ASP.NET Core로 백엔드를 구현하기, 앵귤러로 프론트엔드 구현하기, 그 다음에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비스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를 아이디어 관리자 2018을 만들어서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회차에 걸쳐서 아이디어 관리자 2018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강좌를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